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이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는 거를 요즘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 구조가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벡터의 구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벡터인데 이 n이 뭐냐면은 인피니트 디멘션이 됐어요. n이 1, 2, 3, 4, 5, 6, 7, 8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n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군사작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의 콤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콤비네이션으로 쓰려면은 사실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것들 사이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 그것들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때 우리 뭘 얘기를 했지 이제 탄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옷도 필요하고 라면도 필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탄화에 해당하는 게 C1의 뭐 사인이 거고 사인 뭐 이거고 옷에 해당하는 게 n equal to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그것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적으로 하면은 제로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서로 퍼펜디큘러 이치아들 서로 수직으로 표시가 돼야지만 그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하나의 변화가 다른 쪽에 퍼펜디큘러하게 되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리니어 스페이스로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쓰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n에다가 un에 x가 되죠. 자, un으로 이렇게 익스펜션을 시켜가지고 이 스페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라고. 벡터 스페이스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u1, u2, u3 그래가지고 u의 인피니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벡터 스페이스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었느냐 하면 요전 시간에 0부터 a까지의 dx 써놓고 um의 x에다가 um의 x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델타의 m하고 n이 돼가지고 m하고 n이 같은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an이라는 거는 0부터 a까지 dx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왜 파이 아니지? 푸사이 x를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푸사이를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컴플리트하다고 얘기를 해요. 컴플리트가 뭐지? 한국말로? 충분하다? 충분한 거야.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가 이거를 가지고서 모든 푸사이를 세상에 어떠한 푸사이도 다 그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리트라는 얘기를 하고 이 셋을 뭐라고 하느냐면 컴플리트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푸사이를 이 컴플리트 셋으로 이렇게 익스펜션을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는 본래 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관계가 있더라. 파이에 푸사이에 서브스크립트. 이거 n 왜 붙었냐고? 잘못 붙은 거야.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봐봐. 푸사이 x를 보면 여러분 푸사이 x를 보면 an하고 un으로 되어 있잖아. 네. 그거의
곱으로 돼 있는데 살아있는 거는 뭐만 살았느냐면 M. n하고 m하고 같은 것만 살아있지. 네. 그리고 UMUN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걸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에피션트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은 UN은 뭐에서부터 구했느냐면 UN은 이건 해밀토니안에서부터 구했고 UN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가 얼마가 되느냐면 EN이 되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거에서부터 우리 에너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에너지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글씨가 좀 작나? 뒤에서 안 보이니?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뭐냐면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니까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되고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정의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컴플리트 셋에서 보면 자 E1이 기여를 할 거고 E2가 기여를 할 거고 E3가 기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의 모든 합을 더했는데 합할 때 뭘로 합했느냐 하면은 AN의 자승으로 AN의 자승이 n번째 컴포넌트가 얼마큼 있는가가 AN의 자승이잖아. 그 앞에 붙어있는 기수니까 그 기수가 크면 그 기여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기여도를 다 더한 거다. 여러분들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 AN의 전체 자승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게 1이 나오잖아, 그지? 1이 나오니까 AN이 뭐가 되냐면 probability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상태의 probability에다가 그 에너지를 더하고 2라는 거의 상태의 probability에다가 더하고 그게 다 더하면은 에너지의 expectation value가 될 거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페리티라는 개념이 이게 물리학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페리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답을 구했더니 답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답을 구했더니 답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솔루션을 구했더니 솔루션이 이런 솔루션이 나올 때도 있고 솔루션이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븐 페리티라고 하고 이거를 오드 페리티라고 해요. 자, 해밀토니안이
해밀토니안이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밀토니안이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이분 펑션이지. 자, 이 페리티를 우리가 P라고 해가지고 페리티 오퍼레이터를 P라고 한번 써보면 페리티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페리티 오퍼레이터가 뭐냐면은 이분 펑션일 때는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뭐가 페리티 오퍼레이터냐면 정의를 할게요.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정의.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게 뭐냐면은 페리티 오퍼레이터. 자, 페리티 오퍼레이터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푸사이를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는 플러스 페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분 펑션인 경우에 요렇게 하면 요거 얼마 나오니? 요거 얼마 나오냐면 파이 X. 푸사이에 x 나오지. 예. 요게 뭐냐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라는 거니까 푸사이에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분 페리티인 경우에는 이분 넘버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오드 페리티를 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에 푸사이에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오드 페리티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정의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분 페리티 오드 페리티 자,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이 가능해요. 자, 페리티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이런 게 이제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UX가 아이겐 펑션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콘스탄트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게 아이겐 펑션이고 람다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아이겐 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페리티 오퍼레이터를 말이지.
두 번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나와있냐면 x 한 번 붙이고 마이너스 x 붙이고 다시 마이너스를 한 번 두 번 붙였으니까 그렇죠? p의 ux는 u의 마이너스 x고 한 번 더 했으니까 다시 ux가 돼요. 자, p의 ux p에다가 ux인데 p의 ux는 아이겐 펑션에 람다에다가 u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p에다가 u를 다시 하면 람다 자승에다가 u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람다 자승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느냐면 1이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 페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 자, 해밀토니안이 이거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pH가 HP가 되는 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H하고 P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컴퓨터 한다 그래요. 컴퓨터 한다. 이 컴퓨터 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가 존재할 수 있느냐면은 컴퓨터 하면은 사이먼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얘기인데 두 오퍼레이터가 컴퓨터 하면 두 오퍼레이터의 사이먼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겐 펑션은 알겠는데 사이먼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또 뭐냐? 두 오퍼레이터가 있어.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도 되고 B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이제. 자, 인피니트 월이 이렇게 있어요. 요전에는 여기를 뭘로 잡았느냐면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A로 잡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마이너스 A로 잡고 이거를 A로 잡아보자. 왜 갑자기 삐끄덕하게 요전하고 다르냐 하면은 요전으로 잡으면은 해밀토니안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 거하고 해밀토니안에다가 X를 한 게 요전에는 서로 달랐어,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페리티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보자, 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포텐셜이 뭐냐? 좌우 대칭이지, 그지? 네.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좌우 대칭이에요. 왜 그래? 카이네틱 에너지는 X를 두 번 미분한 거지. 자, 카이네틱 에너지를 보면 마이너스 2m분의 H바 자승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되는데 포텐셜은 좌우 대칭이고 카이네틱 에너지도 좌우 대칭이다.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이 자리로 돌아오잖아, 그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이 해밀토니안은 좌우 대칭인 해밀토니안이고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x가 해밀토니안 x가 돼요. 해밀토니안을 보면 페리티에 대해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플러스 1이 나오는 2분 페리티를 가지고 있더라. 해밀토니안을 넣고 페리티를 이렇게 보면은 이 해밀토니안은 페리티하고 분명히 컴퓨터한다 이게요. 왜냐하면 페리티를 해밀토니안에다가 페리티를 하거나 이거를 하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 해밀토니안에 페리티를 붙이면 뭐가 돼? 그 해밀토니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해밀토니안의 페리티가 서로 이제 컴퓨터예요. 자, 우리 그거 아는데 이거 솔루션이 어떻게 되지? 이거 솔루션을 보면 요전의 솔루션을 보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솔루션 이렇게 나온 거,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 세컨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포스 이렇게 나오면은 짜잔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솔루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솔루션은 2분이냐 5분이냐? 페리티에 대해서 2분 5두 2분 5두 솔루션을 보니까 2분 솔루션 또는 5두 솔루션 에피디트한 페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솔루션은 어디에서부터 구했느냐면 해밀토니안에서 구했으니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런데 그놈은 데피니트한 페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면서 페리티의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우리가 구했거든. 따라서 두 오퍼레이터가 컴퓨터하면은 두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이 세상에 존재한다야. 잘 봐야 돼.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 잠시 후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안 하고 말이야. 여기 포텐셜을 이렇게 깎아버리는 이런 포텐셜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쫀쫀하게 왜 깎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나. 무슨 문제가 생겨나지? 해밀토니안하고 페리티하고 컴퓨터하지 않아. 이거 해밀토니안 이거 아이겐 펑션을 찾은 다음에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해보면은 2분 펑션이거나 5두 펑션 안 나와.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지만 페리티에 관해서는 아이겐 펑션이 아니다. 컴퓨터하지 않으면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있질 않아요. 컴퓨터하면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핵물리에서 그 위크 인터랙션에서 이 페리티가 보존이 되지 않을 거다 라는 거를 프레딕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지?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은 페리티가 보존이 안 될 거다. 상당히 많은 포텐셜 같은 것들이 페리티가 보존이 돼요.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란다. 그 현상은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페리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키 인터랙션에서 페리티가 보존이 안 될 거다 하는 거를 프레딕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동양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시엔 양하고 TD이라는 사람이 시엔 양은 여러분들 시엔 양이 누군지 알지, 그지? 시엔 양 요게 우리 옆 동네에 가보면은 아시아 패시픽 센터 포 더 티어리티컬 피직스 지금은 그 러플린 아저씨가 소장이지만 그 전에 소장이 시엔 양 아저씨가 소장이었어요. 여기는 소장이 되려면 노벨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시엔 양인데 말이야. 시엔 양하고 티딜리가 젊을 때 저거를 프레딕션을 했어요. 이 시엔 양은 워낙 거물이래 가지고 참 그 세계의 물리학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엔양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 시엔양이 이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를 티딜리하고 이 프레딕션을 했어요. 그러고 말이야 그게 중국 여자인 우라는 여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 확인이 돼. 그래서 티딜리하고 시엔양이 노벨상을 타게 돼요. 중국 본토 사람으로 미국에서 건너가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타. 아직도 중국 본토에서 한 일 가지고 노벨상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나왔고 타이완에서 나왔는데 시엔양하고 티딜리가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탔다. 그리고 우는 못 탔어요. 왜 우는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한테는 상을 잘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엔양하고 티딜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미팅을 하다가 말이야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 뭐예요? 하고서 이렇게 파트너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한다. 진짜 거기서 페리티가 디피니션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시엔양하고 티딜리가 근데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을 이게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 아니냐? 응? 사람들이 이제 내기를 걸었어요. 실험하기 전에 진짜 페리티 바이올레이션이 존재할 거냐 안 존재할 거냐. 그 사람들이 막 둘로 나눠져 가지고 500달러씩 걸고 300달러 걸고 돈 다 걸었잖아. 응? 거는 거 재미나잖아 그런 거. 응? 그래가지고 월드컵 같으면 더 재미났을 텐데 왜냐하면은 다 몰아서 한 사람이 다 먹는 거거나 뭐 이럴 텐데 이거는 반밖에 안 돼요. 응? 먹거나 두 배로 이런 거지 그지? 근데 티딜리하고 시엔양하고 어디다 걸었겠니? 지네 이론을 내고. 안 된다 이거다. 응? 안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이 안 된다 해다 걸었어요. 중국 사람들 아니냐? 응? 이게 방송 금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인종에 관한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돈을 걸 때는 안 되는 거에다 돈을 걸었대요. 그래서 돈을 잃고 노벨상을 탔어요. 시엔양하고 티딜리의 뒷이야기인데 우도 노벨상을 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엔양은 이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페리티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자연에는 많은 경우가 포텐셜이 페리티가 보존이 되는 포텐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페리티 보존이 어시메트릭하게 돼가지고 보존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이제 세상에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이게 말이야, 이게 오퍼레이터가 그치, 이게 오퍼레이터가 이게 페리티 오퍼레이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 페리티 오퍼레이터도 P로 쓰고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이제 P로 자꾸만 써. 갈 수 없어. 모멘텀은 뉴턴 시대부터 P로 썼고
parity는 P자로 시작돼가지고 P자를 쓰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미안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야. 둘 다 P로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P인데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요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요게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했잖아. 그지? 요거 미분 방정식 풀면은 미분 방정식이 뭐니? 한번 미분을 했더니 P자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거 익스포넨셜로 표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아이겐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노멀라이즈 해보자.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이렇게 보면 그럼 노멀라이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이런 거 접근해 본 적 있나? 이 접근 굉장히 재미난 접근인데 이게 P하고 말이야 P 프라임하고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화끈하게 다른 그런 거예요. P하고 P 프라임하고 다르면 P 프라임하고 다르면 익스포넨셜이 되고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리얼을 보든 뭐를 보든 이런 함수지. 근데 P하고 P 프라임이 같으면 다르면은 이런 함수가 되고 P하고 P 프라임이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0이 돼가지고 1이라는 함수에 그 1이라는 함수하고 이 함수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 어떻게 다르지? 이 함수는 정 구간을 적분을 하면은 무한대가 나오는 함수고 이거는 정 구간을 하면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결국은 쫀쫀한 것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리지. 이거 굉장히 신기한 함수거든. 자, 그러면 신기한 함수야 이거. 그럼 하나는 말이야. 요게 진짜 같기만 하면은 무한대가 나오고 같지 않으면은 비실비실한 게 나오고 요거 P하고 요 차이 요 숫자가 크면은 어떻게 되냐? 요 숫자가 크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런 게 요렇게 되고 그 숫자가 작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지만 하여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뭐 천천히 가거나 다 적분을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거고 근데 이놈을 보면 그러니까 신기하지. 왜냐하면 같으냐 안 같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 그래? 이렇게? 이런 델타 함수지. 이 델타 함수 보면은 이 R이 0이 되면은 무한히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제로가 되는 그런 함수 배운 적 있지? 네. 누구의 무슨 함수라 그러니? 디락 델타 디락의 델타 함수. 이 함수가
그래서 딜하게 델타 함수가 돼. 이 딜하게 델타 함수. 증명은 안 했지만 딜하게 델타 함수가. 선생님,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가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도 있나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 아이겐 밸류가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가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 있느냐? 기가 막히게 좋은 질문인데 적어도 여기서는 컴플렉스 넘버니 컴플렉스 넘버 아니니? 아니, 실수. P는 지금 실수거든. 그러면 저기 노멀라이즈 할 때요. 그 UP에 컨주게이트는 씌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UP지. P 빼기 P가 돼서 그냥 익스포넨셜 안에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0이면은 여기가 0이면 이 0이면은 익스포넨셜이 0이 되니까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의 모든 x에 절대값 대한 무제곱 어디서 나왔어? 절대값 무제곱. 이거를 다 더하면은 무한대가 상수를 된다는 뺀 거 거잖아. 같은데. 조금 어차피 상수니까 노멀라이즈 시키면 저거 그냥 그렇지. 위로 한 거야 실은? 저거는 실수는 난 실수 안 해서 P-P 나오지 않나? 저거 좀 이상하니? 아니 맞는데? 좀 섞은 거 같니? 이게 왜 딜하게 델타 함수가 왜 나왔을까? 이게 딜하게 델타 함수 나온 거는 딜하게 말이야. 모멘텀 노멀라이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전 저기 UP 스타 다음에 UP 프라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잖아. P가 없어서 아니 말이야. UP 스타의 자, 프라임. 이거 증명할 수 있고 굉장히 이상한 함수야, 그지? 이게 딜하게 델타 함수 맨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그냥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학한 사람들이거든. 수학한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서 저게 무슨 함수냐? 저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는 함수예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펑션이라는 데피니션에 저거 맞지 않아.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 수학에서의 펑션을 할 때는 그 뭐가 펑션이냐? 사과. 수학에서 함수 배웠잖아, 함수. 응? 수학에서 함수 배웠잖아. 이거 x자승 더하기 y자승 1이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1 마이너스 x자승이 되잖아. 요거 함수니 아니니? 아니 이거 함수 아니야. 왜냐하면 x 하나를 정의를 하면은 y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함수인데 저거는 두 개가 나오니까 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문제인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몽땅 0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정의됐는데 0인 부분에서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 이거 함수 정의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물리를 하다 보면 이게 막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딜하게 저거를 정의를 했어. 그래서 딜하게 델타라고 썼으면 좋은데 이 아저씨가 끝까지 거기다 펑션을 붙였거든. 그러니까 화학이 아니지.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저게 무슨 함수냐, 함수 아니잖아 저거. 근데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 수학하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썼거든. 결국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함수는 아니지만 해가지고 다시 저거를 정의를 해서 저걸 공부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함수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쓰지 말자고 자꾸만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 편하면 그냥 써요. 수학하고 물리하고 상당히 다른 게, 수학은 끝까지 정확해야 되지만 물리는 트리비얼 하고서 쓰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이야. 이지투쇼. 트리비얼, 이지 투쇼.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 그 다음에 그거 또 이지 투쇼 해놓고서 그거 따라가려면은 진짜 어려운 것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초전도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초전도에서 바딘이 계산을 딱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이 팩터가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볼텍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의 볼텍스 안에서의 계산을 해봤더니 실험하고 2분의 1 차이가 나니까 밖에서 2분의 1 나온다. 그리고 트리비얼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트리비얼 딱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면 바보 아니야. 바딘한테 아무도 질문을 못하는데 트리비안하고 바딘이 딱 찍고서 그래서 저 트리비아를 푸는데 몇십 년의 세월이 또 흘린 거죠. 바딘도 못 풀었는데 트리비아를 딱 써놔. 그렇지 않으면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함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A1, A2, A3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작으면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놓고서 이거 함수냐 말이지. 이거 함수냐. 상관없어. 그냥 함수로 써. 그냥 물리장 설명하면 되니까. 수학하는 사람은 데피니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데피니션에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디랍 필터 펑션을 처음에 억셉트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억셉트해요. 그러나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던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써버리면은 이 UPX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2파이 H분의 2파이 H에 2에 IPX를 시간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H 박스. 자, 아이겐 펑션이 이렇게 나오니까 푸사이 X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푸사이 X를 보면은 모멘텀이 필요되어 있는 아이겐 펑션들의 썸메이션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모멘텀이 1이라는 놈, 2라는 놈, 3이라는 놈 이런 것들 모두 그런 것들이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하던 이른바 컴플리트 셋이라는 건데 아까 얘기하던 그거는 n 이퀄 1, 2, 3, 4가 돼가지고 컴플리트 셋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터블한 넘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비해가지고 모멘텀은 여기에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좀 해주고 할 걸 그랬나? 내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콘타이즈 돼 있지? 콘타이즈 돼 있어. 뭐가 콘타이즈 돼 있죠 여기서? 에너지가 콘타이즈 돼 있지. 자, 에너지가 왜 콘타이즈 돼 있을까 저기서? 에너지 콘타이즈 돼 있는 거는 이게 바운다리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콘타이즈 돼 있어. 왜 에너지가 콘타이즈 돼 있느냐 그러면 바운다리 컨디션 때문에 콘타이즈 돼 있어. 여러분들 푸사이가 만족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스퀘어 인터벌.
푸사이 아이겐 펑션이 만족을 해야 되는 게 푸사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지. 예.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면서 이 바운다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 세상에 이렇게 컨디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함수의 모양은 개수는 팍팍 줄어드는 거야. 미분 방정식이라는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 바운다리라는 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그게 엄청난 컨디션이에요. 이게 지금 바운다리를 보면 여기서 이놈이 0으로 가야 되거든. 이거 바운다리 만족을 안 하는 함수는 무한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리 파티클 바운다리를 지금 주지 않은 이런 프리 파티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까 익스포넨셜에 IP의 X를 H바로 나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운다리 컨디션 안 넣었잖아. 바운다리 컨디션 안 넣으면은 이게 P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무한히 있어가지고 P가 컨티뉴어스 넘버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도 어떻게 되냐면 2n분의 H바 자승 P 자승이니까 2n분의 P 자승이니까 에너지도 컨티뉴어스 하게 되고 디스크리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뭐죠? 이게 인피니트 월은 아니지만 파이나이트예요. 파이나이트 하지만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운물이라 그래요. 포텐셜 운물. 이 포텐셜 운물을 하더라도 디스크리트하게 나와요. 포텐셜 운물을 하게 되면 여기서 0이 될 필요 없죠. 잠시 후에 우리 다시 공부할 텐데 컨티뉴어스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속이 될 필요 여기서 0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운다리 컨디션이 사실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슨 바운다리 컨디션이 있느냐면 우주의 양쪽으로 가면은 0이 돼야 된다는 그 바운다리 컨디션이 저기에도 또 존재해가지고 그 바운다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게 돼야 되고 그거를 만족을 하다 보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그 바운다리 컨디션들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에너지가 아까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에너지가 n자승에 비례하는 아이겐 펑션을 가지고 있었고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 말이야 3차원 포텐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2n이 보면은 마이너스 13.6에 n자승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지금 다시 디스크리트 하거든. 이거 디스크리트한 이유가 뭐냐? 요게 지금 에너지 있고 에너지 아이겐 펑션들이 이렇게 있고 밸류들이 있는데 그게 왜 디스크리트 하냐 하면은 해밀토니안을 만족을 하고 있는 아이겐 펑션이 돼야 되고 3차원의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한대로 가면 제로가 돼야 되는 그 바운다리 컨디션인데 왜 1차원의 인피니트 월에서는 n자승이 나오고 이 동네는 n자승분의 1이 나오느냐? 차이가 뭐냐? 첫 번째 하나는 인피니트 포텐셜이고 하나는 r분의 1이다. 그게 이제 큰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르냐?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왜 달라? 하나는 1차원 문제 풀었고 하나는 4차원 문제를 풀었어요. 3차원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 1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세상하고 3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세상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물리학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3차원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이 1차원이나 2차원에서 나타나는 로컬리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물리학을 공부를 하려면 디멘션이 낮아지는 그 세계를 보는 새로운 물리학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로우 디멘션 피직스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자리 많지 않거든. 자, 내일 수업